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 최대의 뻔뻔이들 중 인격자이신 곱게 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신보를 곱게 쓰지 못한 인간들의 최후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최후를 먼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소위 금수저라고 하죠. 저는 굉장히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빠가 젊은 시절부터 일궈놓은 사업이 몇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탄탄하게를 달리면서 굉장히 잘 되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아빠가 엄마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고 엄마와 결혼하면서부터 아빠의 사업은 잘 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사업이 커졌었지만 이 넘어가는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번창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돈으로는 부족한 걸 하나도 못 느끼며 지냈고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도 재벌이라고 유명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빠나 엄마가 경제관념에 대해서 저를 풀어놓고 키우셨던 분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엄하게 가르치시면서 항상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며 아주 검소하게 살도록 가르치셨고 특히나 남한테는 후하게 쓰고 자신한테는 한없이 악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남들한테는 잘 베풀고 제 자신한테는 낭비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었죠. 어쨌든 부모님의 재력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고 대학도 편하게 나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소개팅을 통해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의 직업은 연구원이었다. 좋았고 돈 보고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이랑 달리 저 자체를 보면서 좋아해주는 게 느껴졌었다. 결혼까지 한 거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댁도 저에게 상당히 잘해줬었어요. 시아버지도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셨지만 시모도 저를 딸처럼 많이 대해줬었죠. 한 10년을 서로 돌보며 아무 탈 없이 너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시혼에게 세한 느낌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가 한 번은 저한테 돈 얘기를 꺼내는 상황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이 남자 일녀 중에 둘째로 막내 신우가 한 명 있었는데요. 남편이나 시아버지는 그나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였지만 신우는 막내딸로 너무 오냐오냐 자라서 세상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신우를 보면서 저도 시모가 저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신우한테 잘해줬었어요. 대학교도 겨우 졸업한 사람이요. 취직도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길래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정말 뒷바라지 많이 해줬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공부하는 비용까지 다 대주면서 정신 차리게 해보려고 부단히 달래가고 얼으며 노력을 해왔죠. 그런데 신우는 정신 차릴 기미가 보이질 않았었어요. 한 번은 신우 때문에 기가 찬 일도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시댁에서 반찬 들고 오느라 썼던 반찬통을 다시 가져다 드리느라 시댁에 방문을 했을 때였죠. 근데 한참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할 신우가 거실 한가운데 들러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아가씨, 지금 학원 가 있을 시간 아니에요? 얼마 안 하면 시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아, 언니, 저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좀 쉬려고요. 어제까지 학원 갔으니 뭐, 오늘 하루 빠진다고 큰일이 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가씨가 학원을 몇 번이나 나갔다고 지금 그 학원 아가씨 돈으로 등록한 것도 아니고 제가 등록해준 거잖아요. 그것도 저번에는 미용 배우고 싶다고 해서 미용 학원 보내주고 그건 적성이 안 맞다. 그래서 이번엔 조무사 자격증 따고 해서 또 보내준 건데 이것까지 열심히 안 하면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아가씨한테 드린 돈이 뭐 그냥 나온 돈인 줄 알아요. 아, 진짜 언니 너무 야박하게 군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맨날 공부만 하고 살아요? 공부도 일도 다 쉬면서 능률이 오르는 거라고요. 아, 우리 언니 진짜 젊어가지고 완전 꼰대. 뭐라고요? 아씨, 진짜 앞으로는 아가씨가 취업을 하든 말든 이제 저는 상관도 안 하고 돈이든 뭐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참나,
내가 뭐 언니가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치사해서 나도 이제 언니 돈 안 써요. 안 써그까? 학원비 대주고 되게 유했던 애. 진짜 뭐라고요? 아가씨 진짜 구즈. 불능이 그래요. 잘 됐네요. 어디, 앞으로 나한테 돈 얘기 한 번이라도 더 꺼내기만 해봐요. 국물도 없을 테니까 저는 정말이지 그동안에 내가 뭐 한 건가 싶었어요. 이 일로 너무 화가 나서 그 뒤로는 정말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일절 뭘 보태주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아무것도 안 해줬고요. 근데 그 뒤로 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니, 저 이번에 진짜로 취직하고 싶은 곳이 생겨서 면접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 근데 저 면접을 하도 안 봤어서 입구가 옷이 없는 거 있죠. 아, 그래서 말인데 저 옷이랑 가방 좀 사주시면 안 돼요? 구두까지 사주시면 너무 땡큐고네. 옷이랑 가방에 구두까지 사달라고요네. 제가 이미 브랜드도 다 알아보고 왔어요. 언니는 그냥 편하게 결제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신우한테 이 말을 듣는데 속으로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차피 해줄 생각이 없었지만 이 뻔뻔한 사람이 대체 무슨 브랜드를 가지고 왔을까 싶어 물어봤죠. 브랜드까지 알아봤어요. 무슨 브랜드인데요? 아, 여기요. 언니, 여기 목록 핸드폰에 저장해서 왔어요. 신우는 제가 어떤 브랜드인지 물어보니 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엄청 들떠서 그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핸드폰 안에 있는 옷이랑 구두, 가방 정보를 보자마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허두 숨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면접 보러 가는 소품들이 하기에는 죄다 명품들이었어요. 기가 차서 저는 바로 말을 했죠.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 명품들을 들고 면접을 보러 가겠다고? 그게 말이 돼요? 왜 안 돼요? 내 친구들은 이미 사회생활하면서 명품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아가씨 씨. 그건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해서 자기 돈으로 돈 벌면서 성실하게 사는 아가씨 친구들 얘기고요. 아가씨는 지금 돈 한 푼이라도 벌고 있어요.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주시는 용돈 받아가지고 맨날 슬퍼 마시고 다니는 게 다잖아. 그러면서도 명품까지 또 공짜로 들고 싶어요. 진짜 양심 없네요. 미안하지만 저는 이것들 중에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이제는 면접도 아가씨 힘으로 준비해서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드렸고 그 기회 걷어차버린 건 아가씨 그요. 그리고 저번에 분명히 치사해서 제 돈 안 쓴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아주 호언장담을 하길래 다시는 돈 얘기 안 꺼낼 줄 알았더니 이제는 자기가 뱉은 말도 못 지키는 사람인 꼴 됐네요. 언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쉬운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지. 아,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학원 잘 안 다닌 것도 그게 다 적성 찾아가는 길이지 뭐. 사람이 처음부터 생각한 대로 다 된대요. 너무 하잖아요. 진짜 너무한 건 아가씨 적어도 적성을 찾아볼 생각이 없나요? 있었으면 학원에 그렇게 보내줬을 때 성실하게 공부라도 해봤어야지. 밥 먹듯이 학원 빠지면서 놀러다닌 아가씨한테 좀 그런 말 듣기 거북하네요. 아무튼 난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더는 바라지 마세요. 본인 앞가림은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더는 반박도 못하게 적나라하게 말을 해주니 뭐라 더 말도 못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분한 게 눈에 딱 보이는데 할 말이 없으니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던 거 있죠. 그 모습도 저는 철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냅뒀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뒤에서 몰래 해준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막내 여동생이라면 예쁘기도 해서 이것저것 다 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기 동생이니까 그냥 눈 감아주고 있었는데 진짜로 신우가 정신 차리게 하려면 그것도 못하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는 남편도 경제적인 지원을 다 끊어버렸어. 그 지원을 제가 결혼하고 나서 10년을 해도 먹히지 않는데 마냥 해줄 수 있는 노릇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만이 다 능사가 아니겠다 싶어서 경제적인 지원을 다 끊고자 한 거였고
남편도 자기 동생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동의를 다 했습니다. 시모한테 저는 제 입장을 다 정확하게 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저에게 이 말 하더라고요. 아유, 그럼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막내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넌 할 만큼 했지네. 마음 내가 다 안다. 지금까지 해준 것만 해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게 고마운 일들 투성이야. 알았다네 말,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 걱정 말아라. 저는 그렇게 시모도 잘 얘기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본인 딸과 저한테 와서는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번에는 정말로 자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네. 얘가 옷에 관심이 또 많잖아. 그래서 쇼핑몰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아, 그게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한가 봐. 그래서 말인데, 내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우리 아들한테 기해보니, 걔는 내가 동의하면 또 돈을 대주겠다고 하대. 예, 내가 이번 딱 한 번만 더 눈 감고 우리 딸 좀 도와줘라. 너네 자금으로 힘들면 너희 친정 아버지한테도 좀 물어봐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떠니? 어머님, 그건 좀 어렵겠는데. 지금까지 아가씨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못한다고,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동안 저도 아가씨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보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아가씨는 그런 걸로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 아이, 그래. 나도 알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다는 사업인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회생활 한 번,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고 싶으면 일단은 밑바닥부터 길 생각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가씨, 비겁하게 지금 어머님 뒤에 숨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필요하시면 아가씨가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이것부터가 아가씨는 사업하기 글렀다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예, 너, 그래도 넷인데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이건 도 좀 서운하거나. 내 딸이 아무리 천리 없기로서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아, 그냥 못해주면 못해준다고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리고 너는 어차피 남는 게 돈인데 그것 하나 못해줘.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정말 저번에 제 말에 다 동의하셨다고. 그리고 그대로 나라가 버릴 뻔한데 왜 제가 투자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로 해드릴 수 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서운하다고 달려드는 시모를 향해서 저는 제 소신껏 말을 다 해버렸어요. 근데 그 옆에서 또 신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저한테 달려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참 싸가지가 없네요. 자기 시어머니한테 말대답 따박따박 다 하고. 언니, 저도 언니. 돈은 더러워서 받기 싫네요? 네, 그거 잘 됐네요. 저도 줄 생각 없었는데. 아가씨, 내 조언 고깝게 듣지 말고 새겨들어요. 아가씨, 그렇게 평생 살잖아요. 영영거지로 살 거예요. 차라리 아가씨가 사업에서 성공하려는 생각 접고 시집 잘 갈 생각을 하세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으니까. 너, 어떻게 내 앞에서 내 딸한테 그런 막말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내가 웃니? 내가 우습지 않고서야 너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순 없어. 서운하다.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잘해주신 거 알지만 저도 10년 동안 아가씨한테 할 만큼 했습니다. 그 노력을 해도 안 되니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아가씨가 정신 차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결정 내린 거라서 어머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이제는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둘 완전히 삐하는 저희 집에서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며칠을 삐져서 말도 안 하는 거 있죠.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었기에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소신 발언을 한 거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가까이 사는 데다가 가족이기에 계속해서 얼굴을 마주칠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또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 또한 그 뒤로는 저한테 돈 얘기 안 꺼내는 그로 인해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거든요. 그건 바로 우리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를 낸 사건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그것은 그의 딸로서 밑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허위 정보를 유포했고, 유통업을 하신 아버지가 불법으로 물건들을 유통한 것으로 오해를 받았고, 그때부터 거래처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부도를 내셨어요. 그때 우리 가정은 급기야 초토화된 어려운 상황을 견디지 못하셨고, 매막을 들고 친정을 살려보기 위해 애쓰고 계시던 때였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는 심한 상처를 이중으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모와 신우 때문이었어요. 그 둘은 부도가 나자마자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얘 그러니까 심성을 곱게 썼어야지. 너 그렇게 집안 잘 나간다고 장난치 하면서 우리 딸 사업 자금도 안 도와주니까 집안이 그렇게 쫄딱 망한 거 아니겠니? 아주 꼴 좋다. 내가 언젠가 너 그렇게 큰 코 다칠 줄 알았어. 언니, 인생 진짜 그렇게 살지 마요. 나보고 거지 된다고 하더니만 언니가 거짓걸 다 됐네. 아, 불쌍해라. 나는 그나마 용돈 주는 부모님이라도 있지. 언니는 누가 남았대요? 불쌍해라. 너 각오하고 있어? 너네 친정이 쫄딱 망해서 빚더미 앉았는데 우리 아들한테 아직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겠니? 내가 너 같은 애랑 우리 아들이 같이 사는 꼴 계속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큰 오산이다. 내가 조만간 너랑 내 아들이랑 이혼시킬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시댁은 이렇게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나서 주더라고요. 둘 다 그만 못해요. 어머니가 뭐라고 저랑 이 사람이랑 이혼을 시켜요. 저는 이 사람이랑 절대로 안 헤어집니다.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무슨 짓이에요? 그만하세요. 도대체 둘 다 언제 철들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도움 준 게 얼마냐? 한 번만 더 내 와이프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남편이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준 덕에 저는 시댁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잘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이 저를 감싸준다고 해도 도저히 제가 견딜 수 없는 범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도 그 조롱에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시아버지 때문이었죠. 저희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남편 외에 유일하게 저한테 잘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 회사가 부도난 직후에 저를 불러주시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저는 감동의 눈물을 철철 흘려야 했습니다. 아가, 이거 1억이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사돈 떼기 많이 힘들어졌다.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있어야지. 부족하겠지만 바깥 사돈 일으키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가져다가. 어라, 이거 우리 집 사람이랑 애들은 다 몰라. 너랑 내 남편만 알고 있는 거니까 딱 둘만 알고 가져다 갔어.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돈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받아야지. 우리가 너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더 못해줘서 미안할 따름이다. 이거라도 잘 가지고 가서 회사 빚 갚는 데에.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시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저를 안아 주시고는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로 저는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시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제가와 신우의 조롱에도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시모는 미워 죽겠어도 시아버지 때문에 다 참을 수 있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끝내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들은 꾸준히 저를 조롱했는데 그때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커버를 줬었지만
끝내는 커버를 쳐줄 수 없는 선까지도 넘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죠. 한 번은 시숙이 결혼을 하기로 했었어요. 시숙은 노총각으로 결혼을 아예 할 생각을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우가 자기가 전에 다니던 대학의 교수님이셨다서 소개를 시켜줬었는데 그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거기에 또 시모는 교수 며느리 들인다면 완전히 신이 났죠.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면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인사 오는 예비 형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모가 보인 반응 때문에 저는 엄청 당황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다른 가족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저와 남편만 먼저 도착했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잠시 주차장에 있을 때 시모는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호들갑을 떨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지금 주제도 모르고 여기를 왜 왔어? 내가 분명히 내 아들이랑 너를 이혼시킬 거라고 했잖아. 근데도 여기를 와. 제 남편이랑은 절대로 죽어도 이혼 안 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자꾸 이혼시키려고 해? 야, 내가 참 그지가 돼버려서 그지 근성이 최대로 드러난 거네. 내 아들 옆에 붙어 있으려고 바퀴를 미는구나. 나는 널 어떻게든 이혼시킬 거니까 더 봐. 어디서 해보라고? 내 남편이 그 꼴을 순순히 볼 것 같아? 어디서 누가 이길 건지 해보자고. 저는 시호에게 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따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새 예비 형님이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고 시모는 엄청 당황을 하더니 급기야는 정말 생각도 못한 짓을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끝까지 입만 살아서는 아이고 어머나 벌써 왔나 보네. 아이 참 어쩌지. 야, 너 안 되겠다. 빨리 베란다로 꺼져. 아, 빨리 들어가라고. 뭐라고요? 제가 왜요? 왜 이러세요? 시모와 저는 작은 방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초인종이 눌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시모는 힘으로 저를 밀치면서 베란다 바로 앞에 있는 저를 그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공격에 제가 중심을 잃고 베란다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문을 잠궈 버리던 거 있죠.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뻔뻔하게 밖으로 나간 시모는 현관문을 열었고 예비 형님은 집에 도착해 들어왔습니다. 이미 베란다에 갇힌 찰나에 왔기 때문에 남편도 시아버지도 제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여기에서 잠깐 설명드려야 할게. 당시 시댁의 구조인데요. 저희 시댁집 구조가 좀 한 개방마다 자그마하게 베란다가 다 딸려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다들 거실에 있었기 때문에 거실 베란다가 아닌 방 베란다에 갇힌 저를 아무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아버지도 저를 찾지 못한 채로 어쩌지 못하고 손님을 맞이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자잘자잘하게 들리는 인사소리와 얘기 소리들을 들으면서 저는 그 추운 한파에 베란다로 쫓겨난 채로 벌벌 떨면서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집안에 있어서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한편으로는 베란다에서 소리를 치고 살려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그럴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요즘 말로 현태하고 하죠. 진짜 소리낼 힘도 없고 기운도 하나 없었습니다. 모든 기운과 의욕이 몸에서 쫙는 기분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제 모습이 바보 같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눈물만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냥 쭈그려 앉아서 조용히 울고만 했었죠. 이게 진짜 무슨 일인지 제가 그때 베란다에서 마냥이 있었던 것이 딱 신의 한 수였다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너무 추워서 한계에 다다라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같이 방 안으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신호였고 한 명은 처음 듣는 목소리였는데 예비 형님이라는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베란다에는 커튼까지 쳐져 있어서 그 여자는 저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커튼 사이에 틈이 있어서 그 여자를 어렴풋이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둘의 행동이 뭔가 심상치가 않고 뭔가 작당 모의를 하는 것처럼 수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숨소리도 하나 내지 않고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었죠. 그리고는 그 쑥덕거리는 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귀를 바짝 세워서 들어보았는데
저는 그 둘의 대화 내용을 듣자마자 진짜 깜짝 놀라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절대로 상상도 못할 이야기일 텐데요. 이게 웬걸요? 둘이서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언니, 오늘 온 김에 아빠한테 명품 시계 하나 더 해달라고 뜯었네요. 저번에 살살 꼬드겨서 명품 가방 얻어낸 거 진짜 대단하던데요. 우리 아빠가 마음이 약해서 며느리들이 해달라는 건 진짜 다 해주는데 그것까지 해줄 줄은 몰랐잖아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시계 받으면 나랑 반등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요, 아가씨. 이렇게 바보 같은 시아버지도 볼 수 있게 해주고 이 집안의 아가씨가 나 결혼까지 갈 수 있게 도와줬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알아서 뜯어내서 반팅해야죠. 역시 이 언니랑은 말이 잘 통해서요. 좋다니까, 언니. 턴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우리 오빠 재산까지 꿀꺽한 다음에 나랑 반반 무조건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나 이거 다 녹음하고 있다. 하여튼 이런 데서 꼼꼼하다 그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어떻게 맺어진 인연인데. 우리 둘 중에 누구 하나 배신 때리면 무조건 둘 다 날아가는 건데 당연히 약속 지켜야지. 아가씨는 그냥 오빠랑 시아버지 뒤에서 바람 잘 넣어서 나한테 팍팍 밀어주기만 해요. 저는 이 둘의 대화를 들으면서 손발이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신우랑 예비 형님이란 여자는 시부의 등을 쳐먹으려고 작당을 한 거였죠. 님은 남이니까 그런다고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신우는 딸 아닌가요? 근데 딸이란 것이 자기 아빠 등을 쳐먹으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이게. 저는 이때다 싶어서 바로 베란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이봐요. 이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나. 갇혀 있다고요? 나 좀 봐요.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 깜. 저기, 아가씨, 저기 사람 있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자, 잠깐만요. 큰 소리에 놀란 예비 형님은 커튼 사이로 날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베란다 문을 열었고 나는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나가 이 두 것들의 계약을 시부모 앞에 다 까발릴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나, 도대체 여긴 왜 갇혀 계신 거예요? 아가씨, 이 사람 누구예요? 언니, 거기는 왜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저기 있었냐고요? 그건 댁 어머니한테 물어보시고요. 당신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닐 텐데. 저에서 다 들었어요. 당신들이 하는 소리 다 들었다고. 무서운 줄 모르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당장 나가서 당신들이 한 말들 다 까발릴 거야. 다 말할 거라고. 저는 이 말을 뱉으면서 곧장 거실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형님이 절을 하면서 거실로 못 나가게 나의 다리를 막 붙잡더니 아가씨도 반대편 다리를 잡느라 난리가 났죠? 안 돼요. 당신 못 나간다고. 아가씨, 빨리 이 사람 막아요. 빨리. 언니, 제발요. 안 돼요. 일단 우리 말 먼저 들어요. 제발요. 이미 들을 소리 다 들은 것 같은데 듣기는 뭘 더 들어요. 여보, 아버님, 아주버님, 여기 좀 들어와 보세요. 얼른요. 저는 죽기 살기로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고 급기야 신우는 제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기도 전에 소란을 듣고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방으로 들어왔죠. 저는 가족들이 다 들어오자마자 이 두 것들이 시아버지의 등을 쳐먹으려고 한 대화를 전부 닦아 발렸어요. 아버님, 아주버님이 결혼 절대로 시켜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아가씨랑 작당하고 아주버님께 접근하고 아버님 등 처먹고 난리치려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인간들이라고. 저번에 아버님이 명품백 사주신 것 둘이 다 나눠 먹었대요. 제가 저 베란다에서 다 들었어요. 뭐라고? 아가, 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안 믿기시나요? 제가 설마 아버님께 거짓말 하겠어요?
제가 말한 모든 증거 아가씨 핸드폰에 다 녹음되어 있어요. 빨리 열어보세요. 빨리요. 아니야. 이 여자가 지금 나 모험하는 거야? 아빠, 아니야. 오빠, 진짜 아니라고. 고야, 안 돼. 내 핸드폰 내놔. 안 된다고 신우는 기겁을 하면서 절대 아니다 그런 적 없다고 했지만 제 남편과 시숙이 얼른 신우 핸드폰을 빼둬서 핸드폰 안에 녹음된 녹음 파일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그 녹음 파일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로 인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한 대로 그 녹음 파일에서 두거의 계략을 전부 다 들었거든요. 모든 내용을 다 듣고 난 시속은 예비 형님에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거기에 시아버지와 제 남편까지 닥달을 하니 세 남자의 추궁에 못 버틴 예비 형님은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당신, 빨리 말해.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하나하나 다 말하라고. 안 그럼 바로 경찰서로 갈 테니까 그렇게 알라 경찰에 가서 다 말할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순순히 밝힐?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이 여자가 먼저 나한테 와서 공짜로 돈 벌 수 있는 기회 주겠다고 해서 그거 외에 다른 거 말고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요. 이 여자가 나한테 자기 말대로만 하면 교수인 자기 오빠랑 결혼하게 해주고 자기네 집안 재산까지 전부 다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조건으로 돈 받게 되면 본인이랑 반티만 딱 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난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요. 뭐, 당신. 그럼 사기꾼이란 말이야? 어, 아니 사기꾼은 아니고. 나도 엄연히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고. 뭐, 물론 교수는 아니지만 교수라고 해야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올 수 있다면서 저 여자가 다 거짓말로 뿌린 거지. 나도 엄연히 직장이 있고 그 집 실장이란 말이에요. 저 여자는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예요. 여기에서 신우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둘이 작당 모의를 하고서 사기를 친 것도 놀라 자빠질 일이었는데 그간 가족들이 모르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신우의 정체까지 정말 뒤집어지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 둘은 유흥가에 있는 가게에서 일하는 실장과 가게 아가씨 사이였어요. 예비 형님은 실장이었고 신우는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던 거였죠. 사치가 심한 아가씨는 능력이 없고 사치는 하고 싶어서 결국에는 이런 일까지 했었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한탕 크게 당기려고 시부의 등까지 처먹기 위해 이런 짓을 벌였던 거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당연히 뒤로 넘어갔고 시아버지 또한 분노가 극에 달한 채로 아가씨한테 손 올리고 난리가 나시도 예비 형님인 자기 여친한테 난리를 치니 예비 형님은 모든 걸 다 털어놓고는 진짜 황당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난 몰라. 난 도망갈래요. 아가씨 혼자서 해결해요 하고는 도망가 버린 게 다였습니다. 그 뒤 후폭풍은 전부 다 신우의 몫이었죠. 이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시댁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모가 저를 베란다로 내쫓은 일까지 밝혀지게 되면서 시모는 부에게 엄청 혼이 났죠. 급기야는 시아버지가 시모한테 손까지 올렸으니 말 그대로 집안이 완전히 개판이 된 거였습니다. 우리 남편도 시모한테 어떻게 나를 내쫓을 수가 있냐 하면서 연을 끊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 역시 이딴 집에서는 더는 살 수 없다고 이혼을 선언했어요. 아버님, 여보. 지금까지 저 다 커버해주고 지켜줬던 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요. 제가 이런 꼴까지 당하면서 더는 이 집안 며느리로 못 살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드려서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혼하겠습니다. 깨끗이 이혼하고 저도 이 집안을 떠날래요. 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이 집을 떠나야 돼요? 나, 당신이랑 절대로 못 떨어질 거라고요. 그래, 아가?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떠나게 하겠어? 내가 저 두 인간들은 버려도 너는 절대로 못 떠나게 해. 아니, 안 된다. 제발, 다시 생각 좀 해봐. 아가, 얼른 너희들도 싹싹 비릴 때가 된 거야.
어디서 인간 같지도 못한 짓을 하고 말이에요. 당장 싹싹 비리고 내 며느리의 집에서 이혼하고 나가기만 해봐. 너희들은 나가란 말을 절대로 못 듣겠구나. 제가 이혼 선언을 하니 그 자리에서 온 식구들이 저한테 엎드리면 미안하다고 빌더라도 특히나 시아버지의 엄포에 시모와 신랑은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싹싹 비롯됐어. 아게,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행동이 너무 과했다. 제발 용서해 다오. 내 아들이랑 이혼하지 말아줘. 아가, 제발.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아직 처리 안 된 마음이 언니 기분을 많이 상하게 했죠. 용서해 주세요. 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저는 당신 두 사람 중 누구도 용서 못해요. 아니, 안 합니다. 다시는 얼굴 보지 말고 살자고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당신은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 저, 먼저 가 보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다 저를 붙잡았지만 무시해버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대로 제 사연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 뒤로는 진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주 유쾌, 상쾌, 통쾌한 일이 일어났죠. 저는 그 뒤로는 정말로 깔끔하게 남편과 헤어질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도 별거를 한 채로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별 한간 생각지도 못한 인물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건 바로 시아버지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한테 이혼을 하더라도 한 번만 자신을 보러 와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아버지는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라도 제대로 드리고 오자 싶어서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죠. 근데 이번에도 시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저한테 신우한테 주려고 빼둔 유산 1억을 전부 상속을 해주시겠다는 거였죠.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가, 이걸로 너를 붙잡으려는 건 아니다. 이 몫이 너에게 가야 맞는 것 같아서 주는 것뿐이야. 그리고 정말 다시 생각해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지 말고 계속 같이 살아주면 안 되겠냐? 이 집안에서 여자라고는 정상인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너마저 이 집안에서 나가면 우리 집 남자들은 살 힘을 잃게 될 거다. 그러니 딱 한 번만 이혼에 대해서 생각 좀 다시 해봐 줄 수 있을까? 여보,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우리 딸 돈을 얘한테 주는 건데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이미 혼하고 떠나겠다는 애를 붙잡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난 절대로 안 돼. 용납 못해. 맞아, 아빠. 이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나도 용납 못해. 내도 내놔. 내 2억 내놓으라고. 두 사람 다 조용히 못해. 어디서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 돈이야. 이 돈은 엄연히 내 돈이고 내가 알아서 할 권리 있어. 한 번만 더 입만 껌뻑 봐. 이제는 둘 다 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시아버지의 큰 소리에 두은 본전도 못 찾고 가만히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는 상관없이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 말 뒤로 남편의 절한 이야기가 너무 제 마음을 잡아댔거든요. 여보,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 우리 엄마랑 동생 보고 살지 말라고 하면 나 안 보고 살게. 당신만 보고 살게. 나 어머니랑 막내랑 영 끊으라고 하면 다 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나 당신이랑 헤어지기 싫어. 우리 애들도 생각하자. 여보, 남편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이혼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남편도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하고 거기에 시아버지도 제 손을 꼭 붙잡고 사정을 하셨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서는 남편과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시 남편과 재결합을 해서 잘 살고 있었죠. 대신 시아버지만 보고 살았지. 그 뒤로는 시모와 신우는 얼굴도 안 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생각하지도 못한 인물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아닌 저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혔던 시모와 신우였고. 뭐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아, 아가, 우리 좀 살려줘. 우리 지금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지금 내 시아버지 화나서는 우리 거들떠도 안 본다. 내가 가서 좀 우리 좀 받아달라고 설득해주면 안 될까? 네, 시아버지가 말했대로 말이야. 껌뻑 죽자니 우리 이대로 집에서 쫓겨나면 큰일이다. 맞아요, 언니. 우리가 그동안 연니한테 못했던 거 진짜 다 잊어줘요. 한 번만 우리 도와주면, 우리 아빠만 딱 설득해주면 우리 다시은 연니한테 못되게 안 굴게, 그동안 저한테 못되게 구신 건 안아보죠. 근데 어떡하지? 이미 저는 상처받을 대로 다 받았는데 이미 돌맞아 죽은 개구리한테 다시 살아 돌아오라고 하면 살아 돌아오더뇨. 이미 버스는 떠났고 당신들은 번지수 잘못 찾아오신 것 같으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그 두 사람을 아예 거들떠도 안 봐주고는 다시 내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시모가 저한테 베란다에 몰아넣었던 것처럼 힘으로 밀쳐붙여 집에서 내쫓아 버렸죠. 그 뒤로는 그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었지만 남편에게서 그들이 저한테 찾아오게 된 이유와 시댁의 사정들을 고스란히 다 전해드릴 수가 있었어요.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까독까독 계속 나오는 사고 뭉치들이 있더라고요. 이들이 시아버지에게 쫓겨났던 이유인 즉은 이거였어요. 신우가 사업을 하겠다며 저에게 찾아왔었다. 당시 저도 돈을 안 대주고 가족 모두가 신우 사업에 돈을 안 대주니까 간 크게 시아버지 몰래 사채를 써서 시모가 신우의 사업을 도왔어라고요. 하지만 우리 남은 가족들의 예상대로 신우는 역시나 돈만 날려먹고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그는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였죠. 그로 인해서 그 사채업자들이 신우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시댁으로 찾아와서는 난리의 깽판을 제대로 쳤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역대급으로 분노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집안을 말아먹게 만들고 자식들 앞길을 막는 시모를 더는 참아줄 수 없다며 이혼을 선언한 거였고 끝까지 정신을 못 있었어요. 차리는 신우 역시 쫓겨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를 이용해서 시아버지의 화를 돌려보려고 그랬던 거였지만 저 역시도 그들을 쫓아버렸기에 그들은 그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자신들의 미련한 행동들로 인해서 가족들의 분노를 산 시모와 신우는 그렇게 나가리가 되어서 지금은 둘이서 어디 원룸 하나 구해가지고 살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들의 끝을 보게 되었답니다. 참, 저는 그들의 최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건가 싶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 신부 곱게 못 쓴 것들 때문에 자기 가족들한테 아지 외면을 당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남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면서 정말 제 나름의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남편과는 평화롭게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시아버지가 주신 인력도 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시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서 남편과 제가 모시고서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시아버지는 같이 안 살겠다고 하시는데 노년의 남자 혼자 살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제대로 못 지내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항상 저를 아껴주셨던 시아버지가 그렇게 사시는 것을 못 보겠어서 제가 우겨서 꼭 같이 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또 본인이 원래 사시던 집을 팔아서는 저희 집에 더해서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같이 가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시아버지는 전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해서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평소 할아버지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금방 서로에게 적응해서 잘 살고 있네요. 저희 아빠 회사도 시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일하신 아빠를 잘 아는 거래처들이 다시 돌아와서는 지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서는 또 잘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렇게 저의 인생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점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저의 이 파란만장했던 이야기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기가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제 사연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더 넓게 가지고 서로에게 인정을 베풀면서 살았으면 해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리게 되었네요. 앞으로 저의 삶을 또 응원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